자, 오늘은 이산수학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산수학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확한 우리 교재는 이산수학 2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산수학 1은 조금 저학년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이고 이산수학 2는 조금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나 정보 영역을 학습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이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영재 교육원, 정보 영재 교육원 혹은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 이런 기출 나왔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넣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정보 올림피아드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 될 거고요.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양한 내용들을 먼저 알려줄 거고, 다들 알고 있지? 정보영재라고 하자. 정보영재, 그냥 뭐 통틀어서 정보영재라고 하자. 여기에는 뭐 당연히 정보 영재 있을 거고, 뭐 소프트웨어 영재도 있을 거고, 뭐 로봇 영재도 있을 거고. 만약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라고 해봐. 선생님이 쓴 책이야. 선생님 책이야. 어, 내 책이야. 그래서 약간 뭐 오타 같은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 얘기하지 말 걸 그랬나? 내 책이라고 얘기하면 그 뭐 오타 있고 이러면 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책은 내가 쓴 책 아니라고 하자. 어떤 아저씨가 만든 책이야. 아무튼 내가 쓴 책이야. 이런 정보 영재를 통틀어서 정보 소프트웨어, 로봇 영재를 뭐 다 선생님이 그냥 정보 영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 선발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지원을 해서 선발한다고 쳐봐. 아니면은 뭐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나 정보 과정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적 같은 경우는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또 따로 있거든. 아니면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이런 데가 따로 있단 말이야.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지원하는 로봇 영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데서 학생들을 그 어떤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뭐 프로그래밍 이런 거 평가할까 안 할까? 이런 거 평가할까 안 할까? 학생들 정보 영재라고 선발할 때 이런 거 평가할까 안 할까? 갑자기 이 얘기 내가 왜 하고 있지? 저는 책 설명하다 말고, 그지? 자, 여러분이 코딩을 할 줄 아느냐,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느냐, 그래서 정보 영재를 합격하기 위해서 저는 C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뭐 파이썬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뭐 자바스크립트를 연구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하는 친구도 있는데, 안 해도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허짓거리다. 너무 심했나?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학교에서 안 배우잖아.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은 여러분 선발할 때 전혀 사용이 안 된다.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알겠지?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해두면 좋긴 하지만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전혀 평가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준비하기보다는 선생님과 같이 이런 이산수학이라든지 비버 챌린지라든지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이 정확하다. 알겠음? 자,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교재다. 그것이 뭐 이산수학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서 이렇게 생긴 교재가 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이산수학 2 해서 총 8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내용이 많고 뒤에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만들다가 뒤로 가면서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산수학에서 좀 더 자주 나오는 내용들,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앞에 내용보다 뒤에 내용이 적은데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고백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오늘은 뭐 그 경우의 수 첫 시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경우의 수. 여러분 뭐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다음으로 이제 확률. 그 다음 뭐 통계. 이런 내용까지 학습을 하게 될 건데요. 우리 수업에서 여기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경우의 수와 확률, 통계 이런 식으로 연결될 거고 얘네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나오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발 더 나가면 컴퓨팅, 그러니까 뭐 정보 영재, 소프트웨어 영재에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두는 것이 정보 영재나 정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희, 강선 1번 읽어주세요. 다음과 같이 2, 3, 5, 6이 적힌 숫자 카드가 한 장씩 있다. 주어진 카드로 네 자리에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고마워, 잘 읽어줬습니다. 그지? 숫자 1이 빠졌지? 책 누가 만든 거 도대체? 여긴 5장, 여기에는 4개의 수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숫자 1이 빠진 겁니다. 알겠죠?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미안해야 되는구나. 그치? 아, 정말. 자, 이렇게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찾는 것들 여러분 많이 접해봤을 거고요. 만약에 접해보지 않았어. 선생님, 저는 이런 문제가 낯설어요.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과 이 내용을 접해보면서 이러한 경우의 수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구나.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뭐 첫 번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모두 몇 개인가요? 주어진 카드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4자리,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 10, 100, 1000 이렇게 각 자릿수 표현했을 때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모두 몇 개입니까? 몇 개? 5개. 5개 모두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만약에 숫자 카드 0이 있다고 한다면 0은 들어갈 수 없겠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0을 선생님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5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0의 자리에 1을 만약에 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0의 자리에 1을 넣고 나머지 3개의 빈칸에 들어갈 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 1, 10, 100 이렇게 됐을 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여기에는 몇 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1을 썼으니까 몇 개? 4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다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모두 몇 장씩인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지?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몇 장이야? 5장. 1000의 자리에 숫자 카드 한 장 썼으니까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장? 4장. 2장 썼으니까 남은 거 3장. 3장 썼으니까 남은 거 2장.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의 장수를 몇 장인지 세어 본다면 이런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수가 모두 몇 개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될까? 응? 아니면은 뭐 보통 이렇게 하지. 보통 이렇게 하잖아.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1000의 자리에 1이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뭔데? 2, 3, 5, 6 이렇게 4개가 들어갈 수 있지. 100의 자리에 2가 들어갔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뭔데? 3, 5, 6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뭔데? 5와 6 여기는 3과 6 여기는 3과 5 이런 식으로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에 숫자가 하나씩 정해졌을 때 가능한 경우 6개씩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럴 때도 6개, 이럴 때도 6개, 6개, 6개 6, 4, 24, 24개씩
뭐일 때? 천의 자리에 숫자가 하나 정해졌을 때. 그럼 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개니까 24개씩 5개가 있겠네. 그지? 5, 4, 20, 120개. 이렇게 나뭇가지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개나 되는지 알아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산수학 2 같은 경우는 조금 고학년, 5, 6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됐어? 이해돼? 자, 120까지가 나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쵸? 첫 번째는 나뭇가지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 계산식,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찾는 방법. 이전까지 여러분이 어린이 때 조그만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될까 귀여운 어린이일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익히는 것이 좋겠다. 될까? 자, 이번 문제 읽어줍니다. 박원혁, 원혁이가 읽어주세요. 다음과 같이 0, 1, 4, 5, 6이 적힌 숫자 카드가 한 장씩 있다. 주어진 카드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짝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모두 몇 개야, 원혁아? 네? 네 모두 몇 자리 개야? 짝수요? 저는 96개 나왔는데 맞을지 모르겠네요. 진짜? 자, 네. 원영이가 96개 96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숫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짝수라고 했어요. 네 자리 짝수. 그지? 문제 만든 아저씨 참 사악한데, 그지? 네 자리 수면 네 자리 수고, 짝수면 짝수지. 네 자리 짝수. 그지? 나쁜 아저씨. 하지만 문제는 풀어야겠지. 네 자리 수니까 천의 자리, 백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들을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짝수, 첫 번째 이제 네 자리 수라고 하는 네 자리 수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네 칸으로 표현을 했고 짝수가 되려면 여기 1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짝수의 조건 1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0, 2, 4, 6, 8이 들어가야 짝수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0, 4, 6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짝수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0. 맞아? 4. 6.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야 짝수라는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야. 됐음? 자, 그러면 1의 자리에 0이 사용됐어.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몇 장이야? 4장. 4장 중에 한 장을 썼네. 뭐 아무거나 한 장 썼다고 쳐봐. 그러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장 남았어? 3장. 5장 중에 3장을 썼잖아. 여기에 2장. 만들 수 있는 수는 얘네들을 곱해서 찾을 수 있겠지. 모두 몇 가지? 3, 2, 6, 6, 4, 24. 24가지. 24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선생님 이 다음 것도 똑같이 24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생기니 어떤 조건에서 다른지 어떤 조건이 달라서 답이 아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1의 자리에 4가 들어갔습니다. 4가 들어갔어요. 짝수가 되기 위해 4가 들어갔고요. 그렇다면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4장 중에 한 장입니까? 0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때? 0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0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3장. 자, 5장 중에 2장을 썼으니까 3장. 5장 중에 3장을 썼으니까 2장.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수의 개수는 3, 3은 9, 9, 2, 18, 18개.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18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죠. 가능한 개수 몇 개? 24개, 24개 더하기 18개 더하기 18개. 계산하면 얼마니? 8이 16, 20,
40, 50, 60개. 60개 같은데? 60개 같은데? 어때? 그래서 이렇게 네 자리 짝수 개수는 모두 몇 개다? 60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도 잘 익혀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3번 문제 되겠습니다. 태경이가 3번 읽어주세요. 태경아. 다음과 같이 0, 1, 2, 5, 6이 적힌 숫자 카드 한 장씩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5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모두 구하시오. 모두 몇 개야? 저 39개 나왔어요. 39개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세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자연수가 될 거고요. 근데 얘네들이 250보다 작은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천의 자리, 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어떤 카드입니까? 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어떤 카드야? 1, 2 이렇게 두 장만 들어갈 수 있겠죠. 250보다 작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천의 자리에 얼마가 들어갔을 때 1이 들어갔을 때 천의 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 천의 자리가 아니고 뭐야? 천의 자리가 아니네. 세 자리 수니까 10, 100. 천의 자리가 아니고 100의 자리네. 호호. 100의 자리네. 100의 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 1이 들어갔을 때 만들 수 있는 수는 몇 가지입니까?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하나, 둘, 셋, 넷. 4장 중에 한 장. 그지? 2장 썼으니까 3장 중에 한 장. 그래서 100의 자리가 1일 때 100의 자리가 1일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100의 자리가 1일 때 가능한 경우 100의 자리가 1일 때 몇 개? 12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0의 자리가 이번에 얼마일 때? 2일 때 가능한 숫자 카드 어떤 카드 있어요? 100의 자리가 2일 때 250보다 작아야 되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어떤 거 있습니까? 200, 210 얼마? 250은 들어갈 수 없네. 25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200 얼마 2랑 1 썼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3장. 그지? 1, 5, 6 여기에 들어갈 숫자 카드도 0, 5, 6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2장, 여기에 들어갈 숫자 카드는 3장. 그래서 모두 몇 가지? 6가지. 6가지. 나뭇가지 그림으로 풀 수도 있고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100의 자리가 이번에 얼마일 때? 2일 때. 가능한 경우 6개. 따라서 250보다 작은 주어진 5장의 숫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12개 더하기 16개. 12 더하기 16개가 아니라 6개. 몇 개? 18개가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4번 문제 누가 읽을 차례냐? 달순이는 읽을 수가 없고 강선, 써니가 다시 한번 읽어보자. 선아. 다음과 같이 1, 2, 3, 4가 적힌 4장의 숫자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해 세 자리 수를 만들어 크기가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넣을 때 19번째 수를 구하세요. 고마워, 선아. 19번째 수는 어떤 수입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선아? 얼마입니까? 아직 못 구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첫 수업이고 하니까.
자, 1, 2, 3, 4 4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요. 이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세 자릿수를 만들어서 크기가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19번째 수를 구하세요. 가장 작은 수 얼마입니까? 123입니다. 세 자릿수. 가장 작은 수. 그 다음은 얼마입니까? 그 다음 작은 수 얼마예요? 채팅창에 써보자. 그 다음 작은 수 얼마니? 123 다음으로 작은 수. 채팅창에 써보자. 알 수 있잖아. 얼마야? 그렇지. 그 다음은 124. 그 다음은? 응? 그 다음은? 맞니? 맞아?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몇 번째? 19번째. 19번째까지 찾으면 되겠네. 몇 번째? 19번째. 몇 개 안 되네. 19개밖에 안 되잖아. 쓰면 되지 뭐. 맞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19개 정도니까 써서 문제를 풀어도 아마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뭐 선생님이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막 추천하는 바는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세 자릿수를 만듭니다. 세 자릿수. 세 자릿수를 만듭니다. 크기가 가장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넣는다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에 1이 들어갈 때 1. 100의 자리에 1이 들어갔어. 그럼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3장, 2장. 이렇게 해서 100 얼마 얼마인 수는 몇 개일 겁니까? 6개일 겁니다. 맞아요? 두 번째, 200 얼마 얼마 이렇게 생긴 수는 몇 개일 겁니까? 역시 남은 거 3장, 2장 이렇게 계산해서 6개일 겁니다. 300 얼마 얼마인 수 역시 마찬가지로 6개일 겁니다. 얘네들 모두 합하면 18개.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쭉 쓰면 18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즉 19번째 수는 어떻습니까? 400 얼마 얼마 중 400 얼마 얼마 중 가장 작은 수가 19번째 수가 되겠죠. 412. 얘가 가장 작은 수, 400 얼마 얼마, 400으로 시작되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이기 때문에 몇 번째? 19번째 수가 될 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될까? 자,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19번째 수가 아니라 19번째 수가 아니라 얘로 만들 수 있는 얼마야? 보자.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 4, 3, 12, 24개. 몇 개 안 되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9번째 수. 이렇게 하자. 문제를 좀 바꿔서 4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 게 아니고 0부터 뭐 9까지 숫자 카드가 있고 이 숫자 카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숫자 카드가 여러 번은 아니고 2장씩 있다고 쳐봐. 2장씩 있다고 했을 때 19번째가 아니고 190번째 수를 구하세요. 작은 것부터 배열했을 때 190번째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너무 쉽나?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해도 몇 번째? 19번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고 문제를 풀려는 노력만 있다면 19번째 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문제들은 19번째보다 훨씬 큰, 훨씬 더 많이 세워야 하는 이런 수들을 구해야 할 텐데 과연 이런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190번째 수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이런 방법을 이해하고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됐음? 문제도 이해됐고
문제 푸는 두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도 설명을 했고요. 왜 그것이 더 효과적인지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됐어? 자, 5번 문제 가보자. 5번 문제 원혁이가 읽어주세요. 박원혁. 0에서 9까지의 10개 숫자 중에서 5개를 골라 5자리 수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어디 몇 개야? 135개요. 진짜? 135개? 확인해 볼게. 보자. 135개. 아, 이거 책 누가 만들었는지. 책 참 잘 만들었네.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네. 야,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 5개를 골라. 이제 5자리 수를 만들어 짝수의 개수를 모두 구하세요. 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잖아. 짝수라고 했으니까 짝수는 어떤 수라고? 1의 자리에 뭐가 와? 0이나 2나 4나 6이나 8이 와야겠지. 그지? 자, 그렇다면 5자리 수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5자리인데 1의 자리에 0이 와야 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하고 2가 와야 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마지막 5번째 자리 뭐 4가 와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경우 찾을 수 있겠지. 네? 야, 그러면 1의 자리에 0이 들어갔어.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 0을 사용했단 말이야. 그러면 1, 10, 100, 1000만, 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몇 장이냐? 10개 중에 0 한 장 사용했어. 남은 거 몇 장? 9장, 8장, 7장, 6장. 맞냐? 뭐뭐뭐 0으로 생긴 수는 몇 개?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3024개가 나올 겁니다. 됐어? 이해돼? 장난 아니지? 뭐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많아. 자, 그 다음 1의 자리에 2가 들어갑니다.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 2를 썼고요. 자, 만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0과 2를 제외한 8개 중에 하나, 8개 중에 하나, 7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의 수가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때 넣을 수 있는 숫자 카드는 8 곱하기 만들 수 있는 숫자는 8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계산하면 2688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688개. 6일 때 8일 때 모두 2688개. 따라서 짝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3024개 더하기 2688개가 몇 번? 하나, 둘, 셋, 네 번 나오네요. 계산하면 3024 더하기 계산하면 얼마냐? 1752. 계산하면 13776개.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다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답이 10,000개가 넘는 경우는 잘 없지. 13,776개 어때? 답이 10,000개가 넘는 경우는 잘 없잖아. 하지만 10,000개가 넘습니다. 13,000개가 넘어요. 뭐 값이 크다 뿐이지 여기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허를 찔렸지. 이렇게 큰 값이 답이라니 놀랬을 거다. 자, 6번 문제 가자. 태경아, 6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주세요. 달순이는 모자 3개, 상의 5벌, 하의 4벌, 원피스 3벌, 신발 4켤레를 가지고 있고 매일 다른 조합으로 옷을 입으려고 한다.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단 모자, 상의, 하의, 원피스, 신발 중 한 가지라도 바뀌면 다른 조합으로 보고 원피스를 입는 경우에는 상의와 하의를 입지 않는다.
좋아, 태경아. 원피스가 뭔지 알아? 네? 네. 원피스가 뭔지 알아? 원피스가 뭐야? 원피스요? 원피스는 옷의 종류죠. 어떻게 생긴 옷이야? 뭐라고 해야 되죠? 그지? 뭐라고 해야 어떻게 될까? 생긴 옷이라고 하면은 상의와 하의가 약간 붙여져 있는 그렇지. 치마 같은 느낌? 그렇지. 상하이가 한 벌인 옷을 원피스라고 합니다. 그죠? 그지? 이렇게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잖아. 그지? 이거 상의, 하의 이렇게 입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 상하의가 한 벌인 그지? 옷을 입는 경우도 있지. 그지? 그런 경우를 나누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입을 수 있는 모자, 상의, 하의, 원피스, 신발 어떤 것 중 한 가지라도 바뀌면 다른 조합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모자에다가 상의, 하의, 신발의 순서로 다르게 입는 방법을 찾아보면 모자는 몇 개가 있어? 3개, 상의는 5개, 하의는 4개, 신발은 4개. 여기서 선생님이 덧셈으로 표현했다고 가능한 경우를 죄다 싹 다 모두 전부 쭉쭉 더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풀면 안 돼. 그지? 맞지? 왜냐하면 모자, 상의, 하의, 신발은 모두 같이 입는 거란 말이야.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능한 경우를 찾으려면 모두 곱해줘야 한다. 그지? 15 곱하기 4, 4, 16. 계산하면 얼마? 24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니까. 선생님,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자에 하의에 신발만 입고 돌아다녔어요. 상의를 안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그지? 범죄지. 위험해.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입어야 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곱해줘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40까지. 두 번째 방법은 모자에 원피스를 입고 신발을 신는 이런 경우는 몇 가지. 모자 3개, 원피스는 3벌, 신발 4개.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 주면 3, 3, 9, 9, 4, 3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다른 조합으로 보고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240가지에다가 36가지를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276가지. 그지? 1년 내내 매일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겠네. 맞지? 1년 365일이지만 학교 안 가는 날까지 뭐 생각해보면 요즘 학교 잘 안 가니까. 다양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7번 문제. 강선, 선이가 7번 읽어주세요. 말똥, 닭똥, 소똥, 달순, 술다리는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달순이에게 수다리는 꼭 달순이와 이웃한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몇 가지야? 아직 안 구했어요. 같이 보자. 자, 달순이랑 수다리는 반드시 이웃한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순이와 수다리는 묶어서 한 묶음으로 보고요.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를 찾아보면 되겠지. 그러면 5명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몇 명이야? 5명. 두 번째는 4명, 3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각 자리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렇게 가능한 경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달순이와 수다리는 서로 이웃한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했지. 달순이, 수달이 이렇게 설 때와 수다리와 달순이 이렇게 설 때랑 서로 다른 경우잖아. 즉 두 사람의 위치가, 두 사람의 자리가 서로 바뀌는 이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지? 그래서 각 경우마다 얘네들이 서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경우를 모두 찾을 수가 있을 건데요. 얼마야? 5, 4, 20 곱하기 3, 4, 12 몇 가지? 240까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또 다른 조건이 있지. 단순이는 가장 끝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달순이가 가장 끝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달순이가 서고 수다리가 서고 나머지 4명이 서는 경우. 그지? 그 다음에 4명이 서고 수다리가 서고 달순이가 서고. 즉 이쪽 끝에 달순이가 있는 경우 이쪽 끝에 달순이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불가능한 경우지. 왜? 달순이는 가장 끝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달순이 수다리가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다 항상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잖아. 이웃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나머지 1명. 이렇게 가능한 경우를 모두 구해보면 6, 4, 24. 이 경우도 24가지. 이 경우도 24가지. 즉 가능한 경우인 240가지에서 달순이가 양쪽 끝에 서게 되는 24가지, 24가지, 48가지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설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인지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돼요? 되겠니? 자, 이렇게 7번 해결하고요. 8번 문제 읽어봅시다. 8번 누가 읽을 차례야? 원혁이 읽을 차례인가? 원혁아. 수다리는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3개, 5000원짜리 4개를 가지고 있다. 수다리가 가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좋아, 원혁아 몇 가지인지 혹시 구했습니까? 149가지요. 49가지. 볼게요. 자, 수다리는 이렇게 가진 돈이 만들 수 있는 가능한 금액 몇 가지일까요? 만들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은 몇 가지일까요? 근데 여기서 뭐 푸는 건데 주의해야 될 것.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3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500원짜리 2개의 값은 1000원짜리 1개의 값과 같지. 가격과 같지. 즉 얘네 둘 중에 중복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제? 중복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은 어떤 것인지 몇 가지가 있는지를 알아볼게. 자, 500원짜리 1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 얼마? 500원. 2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1000원. 3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1500원. 이렇게 되지. 그지? 500원짜리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이야. 여기에 1000원짜리를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 여기다가 1000원짜리 하나씩 더해봐. 얼마야? 500원에다 1000원 더하면 1500원. 1000원에다 1000원 더하면 2000원. 1500원에다가 1000원을 더하면 2500원. 그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1000원짜리 1개가 아니고 1000원짜리 2개, 2000원씩을 더해보는 거야.
여기 2,000원 더하면 2,500원 여기 있고 여기 2,000원 더하면 얼마? 3,000원. 여기에 2,000원을 더하면 3,500원. 이번엔 1,000원짜리 3개를 여기다 더해보는 거야. 1,000원짜리 3개를 더하면 3,500원. 여기다 더하면 얼마야? 4,000원. 여기다 더하면 4,500원.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자, 500원짜리 3개와 1,000원짜리 3개로 만들 수 있는, 그지? 500원짜리 3개와 1,000원짜리 3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몇 가지? 9가지야. 9가지. 자, 그 다음 100원짜리 동전은 아무리 많이 해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0원짜리 동전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다른 지폐나 다른 동전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과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1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 100원짜리를 1개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거나, 그지? 5,000원짜리는 1개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거나 3개 사용하거나 4개 사용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씩 더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동전이나 지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예를 들면 500원짜리 이거 해볼게. 100원짜리 2개가 있어. 100원짜리 2개. 그럼 100원짜리 2개가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거나 100원짜리를 1개 사용하거나 100원짜리를 2개 사용하거나 금액을 만들 때 말이야. 5,000원짜리 4개가 있어. 그러면 5,000원짜리 지폐를 사용하지 않거나 1개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거나 3개 사용하거나 4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동전의 개수보다 한 가지씩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하나씩 더 많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가진 돈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100원짜리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사용하지 않거나 1개만 사용하거나 2개만 사용하거나 500원짜리와 1,000원짜리 개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10가지. 5,000원짜리 4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얼마? 150가지. 인데 요 경우도 생각해 줘야 돼. 100원짜리도 사용하지 않고 1,000원짜리나 500원짜리도 사용하지 않고 5,000원짜리도 사용하지 않아. 그럼 내가 돈을 낸 거야, 안 낸 거야?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한 가지.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썼어. 그러면 돈을 내는 경우가 아니니까 어떤 경우 다 돈을 내지 않는 한 가지 경우는 제외시켜 주어야 한다. 금액은 모두 149가지. 요래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까 누구 했지? 원혁이었나? 태경이었나? 149가지라고 하지 않았니? 아니야? 제가 있어요. 누구야? 원혁이가? 네. 149가지를 구했어? 네. 잘했네. 잘했어. 칭찬.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뒤쪽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 경우의 수 9번부터 나올 거고요. 여러분 예습은 어디까지 했냐면 선생님이 알려줄게. 요거 8번까지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최적 경로까지 할까? 10페이지까지. 10페이지 6번까지 예습해오는 것을 숙제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재미있게 수업하도록 하자. 예습 좀 해올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지? 여기까지. 안녕.